뿔이 3개나 있으면 그 소가 말을 잘 듣겠나요? 주인이 이거를 다룰 수가 없어가지고 주인이 너무 이제 혼나는 거죠. 이게 오히려 뭐 위험하니까. 그걸 보고는 원효수님이 아 이거 절에 그냥 시주하지 이랬더니 그 농부가 그럴까 해가지고 이제 그럴까 해가지고 그런 이제 청량사에 시주를 했어요. 이상하게도 그 소는 청량사에 와서는 고분고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소는 평생토록 청량사 중창하는데 창건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절에 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나무를 옮겨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일을 다 해서 청량사를 다 짓고는 꼴까닥 해가지고 이제 다 짓고는 이제 열반에 드셨어요. 열반에. 그래서 그 청량사에 하면은 이제 우각송인가 이렇게 소나무가 아주 그 소가 죽고 난 다음에 거기에 소나무가 자랐는데 소나무의 그 뿔 3개처럼 아니 소의 뿔 3개처럼 소나무가 3가지로 이렇게 났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나도 다음 생엔 소로 태어나지 않겠나. 우리 이제 그 꿈에 소가 나오면 조상이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소꿈을 꾸면 조상이 나타났나? 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뭐 천도제 지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 스님들한테도 전설이 있어요. 옛날부터 하시는 말씀이 스님이 이제 공부를 안 하면 평생토록 시죽밥을 얻어먹으니 그것 때문에 나중에 소가 돼서 다음 생에 소가 돼서 평생토록 일만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가 이제 보면 좀 눈이 뭐 엄청 크고 둥글둥글하니 이렇게 좀 점잖하기도 하잖아요. 보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게 난가? 저게 난가? 아이고 좀 보고 있으면 좀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이렇게. 요즘에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MBC에서 PD 수첩에서 스님들 두 큰 스님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방영이 됐어요. 두 큰 스님은 한국 불교의 대표라고 할 만한 자리에 있어요. 총무원장 하면 나라로 치면 대통령이고 교육원장 하면 나라로 치면 어디쯤 되나? 국무총리까지는 국무총리라고 해야 되나? 좀 이제 나라의 제도랑은 좀 다릅니다만 그 위상으로서는 총무원장하고 맞먹고 권력은 총무원장이 제일 세고 교육원장은 이제 권력이 별로 없어요. 대신에 이제 명예는 높고 스님들의 교육을 다 담당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여러분들은 스님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스님들은 이 현흥 스님이 교육원장을 하고 나서 바뀐 게 굉장히 많아요. 보면 우리 스님들도 살기 불편해졌어요. 시험도 봐야 되고 이제 그전에 시험 없이 살았는데 우리 이제 우리 연수도 받고 연수 없이 살았는데 연수도 받아야 되고 이제 많아졌어요. 근데 그 스님들께서 이제 모함이든 아니든 모함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이 모함으로 됐다 해도 그건 얼마나 불교계가 이렇게 부패했으면 모함이 그렇게 비일비재하겠나. 이건 이제 스님께서 청정해도 모함으로 그렇게 돼서 청정해서 모함이어도 문제고 실제로 그렇게 해도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스님들이 나는 그렇게 된 적이 없다라면서 이제 MBC 항의 반문도 하고 이 성명도 내고 당신들께서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뭐 이렇게 황룡사 주지 같으면 나 같으면 내가 그런 길 없으니까 모함당했으니까 난 죄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분 다 이제 총무원장이고 교육원장이시니까 한국 불교를 대표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모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어느 사회든. 우리 사회 속세에서도 누가 이제 난 하지 않았는데 모함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는 그 사회가 정의롭지 않은 사회니까 모함이 비일비재한 거잖아요. 그럼 부패한 거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조계종도 스님들께서 청정하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 불교계가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하면 그런 걸 가지고 모함을 하는 거죠. 애가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모함을 왜 하냐, 이제 그 여자를 만났다 안 만났다 왜 그런 걸 가지고 모함하고, 술집에 갔다 안 갔다 이런 거 가지고 왜 모함하냐라고. 모함하는 것도 역시 그 사회가 굉장히 부패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직접 그렇게 했으면 더 큰 문제고요. 근데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그런 걸 대응하는 방식이 참 답답해서 그 여러분들도 이제 뭐 이렇게 안 본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많아서 내가 미리 얘기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몇몇 사람들은 그게 뭔가 궁금해하거나 또 그런 일을 옆에서 막 뭐라 하면 얘기도 못하고 참 부끄럽네 이런 생각밖에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집에 이제 이렇게 그 배우자들이나 아니면 아들딸들은 그런데 뭐 하려고 다니냐고, 친구들도 스님들도 다 똑같이 하면 그런데 뭐 하려고 다니냐고 자꾸 그럴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사실 종교인 하면 이제 사회에서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존경받을 만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종교인들도 이렇게 비리가 자꾸 불거져 나와서 존경받지 못하고, 또 이 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이제 교수님이나 어디 이제 뭐 교사나 사회의 어떤 신지식인들이라 할 수 있는 많은 지식을 쌓고 좀 이렇게 그 어떤 덕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에서도 이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은 건 참 안타깝죠. 우리가 텔레비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텔레비 안 나오는 사람 중에는 존경할 만한 사람을 잘 모르겠고,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 사람 참 훌륭하다,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사람 만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회에서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종교계에도 이렇게 존경할 만한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이나 또 무슨 신부님 이런 분도 이제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스님들은 다 이제 이렇게 비리나 이런 걸 연루돼서 참 사회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청량사에 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그 일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 소로 태어난다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총무원장님이나 교육원장님도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나지 않겠나 걱정은 많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원장 스님들은 어쩌면 이제 그 지난 원장 스님이 받아야 될 그런 의혹이나 지난 원장 스님이 받아야 될 지탄을 이어서 받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총무원장의 비리는 그 앞에 총무원장의 비리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가 아닐까, 그런 의혹이 많아요. 지금 총무원장 스님을 앞에 총무원장 스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요. 마치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지금 과거에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패나 현재 조계종 또 과거 총무원장의 조계종이 거의 유사하다,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다행히 그래도 국민적 염원으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고
새로 이렇게 우리가 모신 대통령은 지금까지 보면 일을 참 잘 하셨어요. 국정 지지율도 이번 주에 83%라고 정말 대단한 국정 지지율을 온 국민들이 다 응원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요즘에 흐르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 우리 불교도 그러면 좋겠다.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그 부정부패로 가득한 총무원에 있는 스님들은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스님이 이렇게 다시 총무원장을 하시면 분위기가 바뀌지 않겠나. 우리도 그렇게 흘러가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에 스님들은 본래 평생 절에 딱 들어가면 저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정말 19살에 출가할 때 평생을 산에서 나오지 않으리라, 뭐 이렇게 산에 들어간다라는 게 어디 동굴 속에 가서 수행하는 줄 알았어요. 동굴 수행자 있잖아요. 이렇게 일단 들어가면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제 나올 수 없는, 또 나와서도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마음으로 실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 정말 그런 곳, 그런 제도가 잘 확립이 돼 있으면 제가 이렇게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대만 같은데 이제 대만 같은 나라의 불교는 좀 그런 형이거든요.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수행과 공부 위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스님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죠. 티베트 같은 이런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미얀마나 이제 스리랑카 스님들도 역시 일단 출가하면 뭐 소유하는 이런 것들도 별로 없고 거의 없고 공부 위주로 그렇게 수행 위주로 하죠. 우리도 이제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안 그래요. 대한민국은 우리 불교가 아픈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 조선시대 때는 굉장히 억압을 많이 받았고 이렇게 그 천민 취급을 받았고, 또 이렇게 일제시대 때는 스님들이 다 결혼을 했거든요. 다 이렇게 일본인들이 결혼을 다 시켰어요, 억지로. 그 해방 이후에는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결혼한 스님이 절에 무슨 웬 말이냐, 무슨 절에 여자 빤스가 있냐, 왜 애들 기저귀가 절에 날려다니냐, 이런 것 때문에 스님들이 이제 정화 작업을 시작했는데, 정화 운동을 하면서 폭력이 동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폭력, 또 여성, 또 재물, 스님들이 뭔가 소유할 수가 있거든요. 땅을 스님이 살 수가 있고, 그 통장을 가지고 저축을 할 수가 있어요, 스님이. 그러니까 재물과 이성과 폭력 이런 것이 다 동원됐던 것이, 동원할 다 이제 이렇게 했던 이런 것이 승려의 세속화. 이제 스님들은 수행 집단인데 수행 집단이 세속화돼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계속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속세 사람하고 절의 스님하고 뭐 노는 것도 비슷해. 모임하면 회식하면 뭐 하다 보면 회식을 하잖아요. 보면 회식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회식한다고 어디 가잖아요. 보면 그럼 절의 스님들도 회식을 해. 절의 스님 웬 회식이냐? 그냥 수행만 할 것이지 뭔 회식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 뭐 하다 보면 회의를 할 수가 있지. 그리고 회의를 하다 보면 먹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과거에 폭력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횡행했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잔재로 인해서 우리도 회식하는데 김밥만 먹을 수 없지 않냐? 이제 회식하는데 된장찌개만 어떻게 먹냐? 이러면서 이제 다른 것도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다 이렇게 속세 사람이 출가하게 되잖아요. 다 성인이 돼서 출가하는데 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출가하고 이래 돼서 그 속세보다는 좀 덜 하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그 모임 문화가
비슷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이 그 노름한다고 그 뭐지 그 도박한다고 언론에 나왔던 것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장례식장이나 어디 가거나 이러면 동양화하거나 북화하거나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세상에 남자들 보면 그런 문화가 이제 절에도 비슷하게 유입돼서 그렇게 되었고, 또 스님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도 역시 군대 갔다 온 분들이 다 스님 출가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에 와서 이제 역시 비슷하게 했던 것이 지금 이제 문제가 돼서 유흥업소 출입한다 이제 이렇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보면 세속의 사람이 출가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스님들은 계율상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도 술, 담배나 고기나 이성이나 비슷한 게 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교육을 제대로 다 못 받았죠. 저도 성교육을 잘 못 받고 여러분들도 성교육을 잘 못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교육을 부모님한테 성교육을 받은 분이 거의 없을 거고 해봐야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성교육이 달아갈 수 있는데 학교에서 성교육은 뭐 성교육을 할 것도 아니죠. 그걸 보고 어떻게 성교육을 하겠어요. 그러면 성적 배움은 어디서 배우냐? 친구들한테 배우는 거죠. 친구들한테. 남자들 여성들은 그나마 이제 남성보다는 이제 좀 성적 교육이 뭐 이제 좀 그나마 좀 나을 수 있는데 남성들의 성교육은 의자왕식의 성교육이에요. 보면 삼촌 궁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삼촌 궁녀를 거느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로망,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야동이나 옛날에 야동이 없었죠. 야한 사진 돌리고 막 이제 그런 것이 성교육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여성을 취하느냐가 자랑거리였어요. 이렇게 홍준표도 자기 그 자서전에 썼다면 홍발정 이래가지고 돼지 발정제 먹고 한번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 우리 어렸을 때 또 그런 얘기 돌았거든요. 그런 얘기가 돌았는데 그런 식의 성적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 지금 이제 그렇지 않아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월한 이제 힘이 센 상태니 여성들은 눌려 살 수밖에 없었는데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성적 인식이라는 정도가 남성들은 거의 뭐 제왕적 성적 그런 이제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절에 들어와서 그러면 달라지냐? 절에 들어오면 그게 개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 부처님 말씀대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완비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큰 스님들 중에 계율을 주장하는 스님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받긴 받아. 그런데 그 교육이 이렇게 사회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을 정도로 센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절에 스님이 돼서 이렇게 그 파괴를 한 번씩 하게 되는 것들도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참 그 역학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죠. 그런 것이 참 안타까워요. 저도 역시 이제 이렇게 출가해서 그런 거 하지 않고 오로지 이제 동굴 수행자로서 수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왔으나 어쩌다 보니 나도 물들어서 젊었을 때는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말 못할 만큼 이제 비행도 저지르고 착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볼 땐 착해 보이잖아. 착해 보이지만 스님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 그만하겠습니다. 내려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한테도 다 있었죠. 그러니 이제 저도 이렇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포교를 하고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나 이제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된다. 지금 사회에서 이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차라리 잘 됐다라고 저는 봐요.
물론 이 스님들이 내려와야지 잘 된 거예요. 내려오면 좋겠는데 내려와야지 바뀔 텐데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오히려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해서 언론에서 이렇게 터뜨리는 것이 국민적으로 이렇게 비호감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불교도 미래가 없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새 지도부나 새로운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뭐 이런 걸 듣고 볼 때마다 정말 더 조심하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차라리 잘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누가 그러면 저런 사람들이 사라져야지, 저 윗자리에서 사라지고 좋은 스님들이 이렇게 불법을 퍼뜨려야지 우리 불법이 훨씬 더 발전하는 거다. 나라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 불교도 저런 스님들은 내려오게 하고 좋은 스님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말 들으면 그렇게 이제 먼저 치고 나가시고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불자로서 우리 불법은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도 위대하고 대단합니다. 정말 좋은 불법을 만난 여러분들이에요. 좋은 불법을 만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할 망정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끄럽게 할 말 없게 만들었던 우리가 참 죄송하고요. 그러나 불법만은 또 그리고 이제 수많은 수행자들 중에는 청정한 수행자도 성철 스님 같은 수행자도 아직 살아서 열심히 수행하는 스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